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주부입니다. 무개념 신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저는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레스토랑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 다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닮아 있어 별 다툼 없이 인연을 만났죠. 그러다 남편의 할머님이 쓰러지시면서 먼저 시댁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면 조금 서두를 수 없겠는지 제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하고는 그때까지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막연히 결혼을 한다면 남편 같은 사람이랑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워낙 남편 쪽에서 애가 타는 눈치였고 남편도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은 얼떨결에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시부모님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저는 이게 갚아야 하는 돈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흔쾌히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했죠. 예단 예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생략할 건 생략하라셨기에 꽤 쿨한 성격이시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7천이 그냥 7천이 아니었어요. 왜? 자식들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목돈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 7천만 원도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친정부모님도 1억이란 돈을 해주셨는데 해주실 때 딸 결혼할 때 이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었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집들이 날 시부모님이 오셔서는 말씀하시길 돈은 언제부터 갚을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그때 준 7천만 원을 말하는 거라면서 당신들 형편이 되질 않아 친척분에게 빌려서 준 돈이랍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3년 안에는 갚아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며 시부모님 당신들 체면이 있으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저희더러 3년 안에 갚아줘야 한다나요? 그리고는 그래도 다행이라며 이자는 안 줘도 된다 하시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제가 남편더러 당신도 알고 있었냐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상의를 하던지 하다못해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 해놓고 사는 거 인사드리러 왔을 때 다 보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7천이나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 난 돈인지 궁금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듯이 저를 탓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이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7천이고 뭐고 그 돈은 당신 혼자 알아서 갚으라 했습니다. 막말로 내 친정이라고 돈 1억이 남아돌아 해주신 게 아니라고. 만약에 7천을 나랑 같이 갚고 싶으면 우리 친정에서 준 1억도 같이 갚아드려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장인장모님은 갚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걸 왜 갚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도 결혼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한테서 그 7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소리 못 들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입만 삐죽거리고 더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행복이 흘러 넘쳤어야 할 신혼에 남편과 돈 이야기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로 저희는 금전 관리는 철저하게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도 대부분 더치페이를 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남편의 경제 개념을 제가 엿볼 기회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다만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성실한 것 같았고 딱히 명품을 좋아한다던가 좋은 차에 욕심을 보인다던가 소위 허세라고 해야 할지 그런 낌새가 없었기에 당연히 경제적인 개념이 잘 잡혀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이제 와서 제가 누굴 탓하겠나 싶어 앞으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대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두 분의 생신이나 명절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남편과는 별개로 선물도 챙겨드렸고요. 종종 제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했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동안 그 공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걸 남편이 알아주길 바랬다거나 생색을 내자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너무 나 몰라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얄밉고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 가서도 제가 남편더러 제가 시댁에서 하는 것처럼 음식하고 설거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친정아버지 말동무 정도만 해드렸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걸 보고는 오만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 번은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우리 집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인간이 눈치가 있긴 한지 그래도 어떻게 안 가냐면서 꾸역꾸역 따라 나서대요. 하지만 역시나 기껏 친정에 따라와 가지고는 결국엔 또 종일 TV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도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2개 드릴 거 1개만 드리게 되고 1개 드릴까 싶다가도 그마저 안 드리게 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혼의 결정타는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12살, 저보다는 13살이나 어린 시댁의 막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어리광도 심하고 개념도 없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신우를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도 졸업 안 한 아가씨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나 싶기도 했고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새 대학생들은 또 저희 때랑 다르다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그리고 신우도 성격이 막내라서 그런가 애교도 많고 아양도 잘 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언니 하며 달라붙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제가 남동생만 있고 여동생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귀여워 보이대요. 그래서 신우랑도 잘 지내보려고 남편 꼴 보기 싫은 것과는 상관없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줘가며 제 동생 마냥 챙겼죠. 근데 그랬더니 신우가 여기가 지가 발 뻗을 자리인지 아닌지 언젠가부터 분간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처음 시댁에서 결혼하란 이야기가 나오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원래 제 레스토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시니 저희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식을 아버님한테 맞춰달란 얘기구나 싶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도 고깝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로서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신경 써드리고 싶을 거고 신경 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남편 의견대로 제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홀이고 2층은 전부 룸이라 그중 가장 널찍한 룸을 비워서 했죠. 그런데 상견례 이후부터 신우가 자기도 언젠가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바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며 질문을 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레스토랑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 별 5만 가지를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본인이 조금만 인터넷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제 시간을 어지간히 뺏는다 싶었죠. 그리고 꼭 손님 많은 식사 시간대에 와서 붙들고 늘어지니 그것도 나름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그래도 어린 신우한테 차마 모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면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준 게 문제였나 봅니다. 작년부터는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아예 여러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데리고 오던 당시에는 솔직히 어린 신우한테 돈 받기가 뭐해서 안 받고 그냥 보내기도 했는데 3명 4명 머릿수 늘어나고 빈도수 늘어나고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꼴에 와인까지 시켜대니까 금액도 몇만 원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대요. 그러다 2달 전쯤에는 7명을 데리고 와서는 농담이 아니라 한 50만 원치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우한테 말 안 하고 사무실에 숨어 있었어요. 솔직히 신우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말이라도 그냥 가라고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신우가 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이 제가 신우 눈에 안 보이면 신우가 돈을 내고 가겠지 별 수 있겠나 싶었달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매니저가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신우가 계산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니저는 저랑 1, 2년 일한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돈을 받으라는 얘기구나 싶었다는데 신우가 자기는 들은 얘기가 없다면서 짜증을 내고 또 다른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보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며 난감해하는데
솔직히 매니저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간 잘해준 제가 잘못이고 그걸 이용해 먹은 신우가 문제지. 그래서 더는 아니다 싶어서 신우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이튿날 신우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더러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야 오빠 동생이니까 내가 잘해준 거지만 내가 왜 아가씨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퍼줘야 하는 거냐고 앞으로는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그동안은 별말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면서 자기는 늘 제가 웃는 얼굴로 대해주니 괜찮은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가관도 아니던지 그래서 아가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걸 정말 일일이 일러줘야 되는 수준이냐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했다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대요. 그리고는 뭐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쩐 건지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려서 찜찜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는 자기 남자친구 생일이라면서 위에 룸을 하나 비워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저번에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 이번엔 개념 있게 행동하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이랑 날짜 정확히 알려주면 그때 예약 잡아두겠다고요. 그런데 개념 없는 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닌가 보대요. 며칠 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나가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난처한 얼굴로 사무실로 와서는 저더러 신우가 왔다면서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말을 신우가 하니 황당하대요. 그래서 아가씨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자기가 저번에 남자친구 생일이라 올 거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랑 시간을 미리 알려줬어야 예약을 잡지 않냐고 그런데 이후로 연락이 없지 않았냐 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온 사람들은 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 남자친구 생일이라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입구가 더는 소란스러워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홀에도 손님이 많았고 제대로 예약을 하고 온 손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더러 일단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룸에는 예약이 다 차서 안 되고 홀에라도 자리를 찾아보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신우가 제 팔을 잡으면서 언니 얘기 좀 해요.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진짜 손님들 눈도 있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신우가 저더러 자기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거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대로 그냥은 못 간다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징징거리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룸 하나가 캔슬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 가라고 했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대낮부터 맥주에 와인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우가 저러고 다니는 걸 시부모님도 아시나 싶다가도 어쨌든 신우도 성인이고 신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싶고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는 하나 해놨어요. 지금 아가씨 내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자로 한다는 말이 잘해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잘해주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손님인데 하고는 답장을 보내버렸죠. 신우가 그러고 있는 동안 문득 이러다가 또 애꿎은 매니저만 곤란해질까 싶어 제가 카운터로 나갔어요. 신우가 계산할 때까지 지키고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신우하는 짓거리도 싸가지가 없는 데다가 저번에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또 설마 공짜를 바라고 온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또 설마 싶어서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그 돈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겠지만 12살이나 어린 신우가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보나 싶은 게 한마디로 저도 약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 신우하고 남자친구인지 나부랭인지 하고 그 패거리가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앞장서서 그냥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어디 가냐 했어요. 계산하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는 언니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야 말로 왜 그래요? 사람이 식당 와서 밥을 먹었으면 계산을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남자친구가 오빠가 하는 식당이라 공짜라며? 그러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 식당이 지 오빠 식당이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신우가 또 제 팔을 잡으면서 얘기 어쩌고 하길래 할액이 없다고 계산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78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면 별 수 있냐 기다리라 하고 경찰 부르겠다 했습니다. 아가씨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입술을 파르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잔액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잔액 부족이에요 하니까 언니 정말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했냐면서 제발 그만하라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 부를 거냐 어쩔 거냐 하니까 신우랑 같이 온 인간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십시일반 계산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7만 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시댁에서 저더러 당장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피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참에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얼마나 지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면서 신우가 어제 집에 와서부터 울기만 한다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서러워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서 뭐라 할 말이 없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할 거냐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남의 가게에서 밥 먹고 술 먹을 생각을 한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제가 가만히 있는 신우한테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 했죠.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어른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그럼 저희 그 7천만 원 좋은 마음으로 그냥 주시지 그랬냐니까 어떻게 그걸 비교하냐면서 화를 내시는데 신우가 누굴 닮았는지 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참고로 신우가 그동안 무전 취식한 건 다 하면 200만 원도 넘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 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에 증인도 있으니 저 건들지 마시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이 있으므로 남편이 난리였어요. 어린 신우 마음에 대못 박은 것도 부족해 어떻게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협박을 할 수가 있냐면서 자기도 가만히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래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하라고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시원하게 시시비비도 좀 가려보고 내친 김에 이제 우리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랬죠. 솔직히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데 남편이 그 와중에도 신우 편에 시부모님 편을 들어대니 아주 꼴보기가 싫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웃긴 게 아주 자신만만 기세등등할 땐 언제고 제가 딱 이혼 소리 꺼내니까 납작 엎드려서는 제 눈치만 살살 보더니 급기야 어제는 자기가 조만간 신우더러 저한테 사과하러 오게 만들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 솔직히 그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주절거리고 그러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울기밖에 더 하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은 일단 사과받을 건 받고 그리고 나서 당분간 남편 하는 짓거리를 좀 눈여겨보고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부모님 조언을 따를 생각입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